고생 내가 알지라. 이제는 웃음꽃 피우며 걱정 없이 농사지어요. 굴팡만 있음 만사 형통이요. 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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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안 될 굴팡. 농민들 시름 덜어주는 우리의 굴팡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병에 충방제 끝 굴팡이 최고요.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요. 자, 다 같이 외쳐봐요. 굴팡 굴팡 대박 나세요. 사장님 굴팡과 함께 부자 되세요. 에헤라디야. 반갑습니다. 네, 원래 오늘 공식 행사로 진행이 없었는데 갑자기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냉분무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 시연을 해주기에 앞서서 우리 센터 소장님도 오셨고, 우리 또 농업인의 대표 서성원 회장님, 농수지도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진행에 앞서서 우리 인사말은 나중에 끝나고 평가 때 잠깐 듣고요.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바로 냉분무기 시연에 대해서 원리하고 작동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연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사는 천안에 있고요. 저희 회사 제품 이름은, 공식적인 제품 이름은 냉무 연막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냉무, 그러니까 안개를 만들어내는데 온도가 높지 않아요. 차가워요. 그래서 냉무고, 연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막인데, 연막도 역시 나가는 온도가 굉장히 저온이라서 여기서 요 거리 정도만 나오면은 바로 실온하고 똑같이 맞춰져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작물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냉무 연막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시던 그 연막기하고 개념을 우선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하시는 연막기는 이 안에서 가열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을 하는 직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열관, 이 화실이죠, 화실. 화실 안의 온도가 최소 600에서 1000도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는 게 많죠. 그래서 약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변성 때문에 양량을 많이 해야지만이 방제가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등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거에 대해서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핸들링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다 뒷걸음질 치다가 만약에 넘어지면 대형 사고가 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이게 많이 겪어보시고 시동이 잘 꺼져요. 꺼지면 시동 키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면 그거는 압력식으로 밀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압력을 새로 채우고 뭐하고 준비 과정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못하고 나와야 되는데 뒷걸음치러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돌아서 나오려면 이게 양쪽으로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막 방제나 포구 방제가 잘 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기기가 나오고부터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덜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이 안에 화실의 온도가 250도밖에 안 돼요. 왜 250도를 맞췄냐면, 연기를 만들어낼 때 발연점이라고 해서 연기를 만들어내는 온도가 230에서 340도 안에가 연기가 만들어지는 온도예요. 근데 연기는 230도 정도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340도까지 올라가면, 넘어가면은 이게 발화가 돼버려요. 라이터 불을 안 붙여도 그냥 불이 붙는 온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세팅된 온도가 250도 정도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250도 나오다가 요 끝에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온도가 80도, 60도, 요 밑에는 현재는 여기 60도가 안 돼요. 예전에 이거 짧은 게 있었거든요. 짧은 거는 여기 온도가 60에서 70도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요 저희가 일부러 길게 만든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낮은 데다가 여기 저희 이 안에 보시면 저희가 이 가열관이 꽈배기관처럼 꼬여져 있어요. 그 꼬여진 꽈배기 간을 통과해서 약이 나오다 보니까 직접 과일이 아니라 간접 과일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거 원터치 눌러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원터치거든요. 빼서 그냥 요거 잡아 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요렇게 빼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호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파란 거는 안으로 들어간 호수예요. 이게 안으로 들어간 호수. 이 관 안으로 들어간 호수. 하얀 거는 관 끝에서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요 끝에서 만나는 이 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보통 우리가 균제라든가 영양제, 비료, 이런 것들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리해요. 근데 여기서 옆구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증기를 통해서 옆구리에 나오는데 현재 여기 온도가 55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50도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 더 낮고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탔을 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의 변성이라든지 이게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약 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저온기 때는 어떤 다른 보조제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때릴 때 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영양제, 살균제, 그다음 비료 집어넣으셔서 연면 시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구조는 심플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교체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 현재 여기에 있는 액은 지난번에 저희가 방제하고서 남은 액이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 기계 여기를 보시면, 스위치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모드만 선택하면 돼요. 물량 모드냐, 공간 방제할 거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두 가지 통이 있죠. 이 통은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무슨 보조제인가 하면, 이거는 연막 보조제예요. 연막. 연기를 만들 때는 이것만 사용하시는, 이거하고 약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사용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개를 만드는 보조제예요. 이거는 이거하고 물하고 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계는 요 1번 공간방제 1번 모드는 이런 보조제를 사용하실 때 여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동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놨을 때는 여기 보시면 통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져왔는데 통이 분리가 되어 있죠. 작은 통이 보시면 통이 분리되어 있어요. 작은 통이 1번 통, 아까 말씀드린 보조제 사용할 때 쓰시는 통이고, 요 큰 통이 물약 칠 때 이제 하는 통인데, 여기 2번 통에다가 이제 약하고 물하고 섞어서 집어넣고, 1번 통에는 맹물 넣고, 이렇게 넣고, 똑같이 이거 스위치 껐다 키면은 바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미리 세팅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이 안에 PCB 프로그램에서 그게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온도를 세팅한다거나 압력을 세팅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이미 다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방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데 제가 이제 구름말 여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일부러 높게 만들었죠. 이거는 딸기처럼 고설로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요거는 길이를 좀 더 높이시면 되고요. 끌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여기가 이제 5개인데, 이 가운데 서 가지고서 한 2m나 3m 전방을 앞을 보고서 그냥 서서 이렇게 조준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카메라 돌리듯이 이렇게 조절해서 딱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안개가 이 물약 칠 때 쫙 나가서 이파리 안쪽까지 다 깊이 싹 다 파고 들어가요. 이 입자가 원래 미세하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서 잘 붙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골마다 다니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서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고설베드라든가 아니면은 토복식물이라든가 아니면 토경식물 좀 높은 것도 이런 것들은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떼시고, 여기 보시면 이 너트를 풀러서 이걸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뒤집어 온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짧은 파이프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요거 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그냥 이렇게 쭉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고솔은 똑같아. 연막 방제 하실 때는, 연막이나 포구 방제 하실 때는 이것도 저 안에까지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을 향해 쏘고서 이렇게 쭉 걸어 나오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같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연동하우스가 좀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한참 보내고, 또 가운데로 한참 보내고, 이쪽으로 한참 보내고, 이렇게 쭉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좁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좁잖아요. 이 베드가 거리가 좁은 경우에는 저희 기기가 등치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옆에 이걸 쳐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뭔가 하면 물약을 치시든 이걸 치시든 간에 나오면서 하는 거 흔들리니까 그냥 조심해서 딱 나오셔서 한 2m 뒤까지 조심해서 나오세요. 그리고 딱 서서 딱 이렇게 조준하시고 그 다음에 서서 나올 때는 내 푸진하는 것만 신경 써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또 조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방제가 정확한 방제하고 그 다음에 작물이라든가 다른 거에 부딪혀서 나는 어떤 손해 없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방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전이잖아요. 메고 하시다가 뒷걸음치다 넘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 구름마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구름마보다 매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는 것보다 메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쿨팡이라든가 냉무연막기 치고 들어가서 저희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저희 요 앞에 이 노즐 있잖아요. 이 노즐이 이렇게 돼서 길어서 Y로 된 게 있어요. Y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래에서 물약을 칠 때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밑에서 그 뒷면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고랑이 있으니까 고랑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밑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Y자로 꺾어졌으니까 여기서 쭉 그냥 들고 나서 살살만 흔들어주고 나면은 밑에서 위로 쫙 올라가면서 이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포구 방제 하실 때 하고 그 다음에 물약으로 직접 들을 때 그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정말 꽃 있죠, 꽃. 총체 다 거기 있잖아요. 그거 잡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그런 방식 때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부수적인 장치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제를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아주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장은 기계라서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네,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계 고장 날 거는 저희 기계 열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부품 딱 3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가 제일 말썽이 다른 것들은 별로 말썽을 안 일으켜요. 그런데 보시면 다 저희가 원터치로 돼 있죠. 부품이 다 원터치로 교환하게 돼 있어요. 요거 빼고 요거 딱 빼면 그냥 바로 교체해요. 그래서 웬만한 고장은 자가에서 다 수리가 가능하세요. 혼자서 다 수리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PCB가 문제가 되는 건 그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PCB는 저희한테 택배로 보내주시면 같은 날 저희가 택배를 동시에 이렇게 바꿔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물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리해서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현재 저희 AIS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약배합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연기 방제가 있죠. 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는 여기에서 모두에서 공간 방제하는 겁니다. 공간 1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하고 약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써있죠. 요거하고 약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약을 얼마 넣느냐? 천평 기준으로 요거 2리터. 요거 2리터에다가 보통 사장님들 천평 치실 때 들어간 양량 있죠. 천평, 우리 이제 물약 치실 때 쓰는 양량 있으실 거예요. 보통 250ml, 한 병 정도 보통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 양을 쓰시는 거예요. 500평이다. 그러면 요거 양을 줄이고, 그거를 더
그것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폭우 방지, 안개 방지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양량은 똑같아요. 양량은 똑같은데 단지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가 800평 정도 치는데 요거가 1.5리터에 물이 4리터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양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연기로 했을 경우에는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 1000평 치려고 그러는데 7분에서 8분이면 끝나요. 7, 8분. 그 다음에 단동. 연기로 했을 때 단동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시간이 1분에서 1분 30초예요. 근데 첫 동만 1분 30초가 걸리고, 그다음부터 1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뭐든지 여기서 이 가열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 가열되는 시간이 한 20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연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끄고서 한동 끝나고 옮겨갈 때 잠깐 껐다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키면 아직 열이 남아있어서 온도가 그냥 연기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정도, 많아 좀 높은 데가 한 1분 20초? 그 평균적으로 한 1분 정도 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시간이,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죠. 빨리 걸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평이면 한 100m 되잖아요. 100m 되는데 나오는데, 항상 뒷걸음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뒷걸음 칠 때 조심하셔가지고 쭉 빠른 거로 나오시는 거예요. 대신에 칠 때는 항상 바닥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보조자를 사용하실 때는 작물에 치시는 것보다 바닥을 향해 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굳이 얘들이 맹물 맞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연기고, 사람도 연기 맞으면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이 연기가 여기에 묻지를 않아요. 연기는 어느 때 방지하는가 하면 그 성충들, 호흡을 하는 성충들을 잡을 때 연기 방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 안에 구석구석 연기가 안 들어간 데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까지 싹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물약 딱 치면 애들 날라다니는 확 날라서 숨어있다가 약 다 떨어지나, 그 다음에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약을 아무리 쳐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약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걔들이 알고 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실가리 성주에 하시는 분들, 온실가리 딱 약 치려고 그러면요, 걔들이 푹 날아서 다 숨어요. 딱 치고 나오면 나중에 싹 내려앉아요. 그런데 저희 거로 하시고 나서 그게 걔들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온실가리 성주에서 저희 기계가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처음 봤대요. 이런 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초에 저희 기계를 구입하셨는데, 보통 6월 말이면 다 접어요, 성주가. 그게 왜 그래? 온실가루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6월 넘어 7월 넘어 8월 넘어 9월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온실가루가 싹 잡혀버리니까. 왜? 구석구석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온실가루 잡으실 때 날아다니기 때문에 연기로 하셔도 되고, 폭우, 안개로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너무 심각할 때는 그냥 여기 2번 톤 이 모드로 해가지고 물약으로 직접 때려도 되고, 진딧물이라든가 진딧물 응애 총체 그다음에 흰 가루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직접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흰 가루병이라든가 응애 진딧물 이거는 직접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응애는 폭우로 잘 잡히고 안개 연기도 잘 잡혀요. 보통 보면은. 근데 이 흰 가루는 안 잡히잖아요. 그다음에 잿빛 곰팡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끔 물약으로서 치시면 되는데, 이 물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독립분무기하고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저온기에는 이걸 물약처럼 싹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은 게 그냥 바닥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개처럼 꽉 채워요. 안개 쫙 떠 있어가지고 이게 1시간만 떠 있으면서 차근차근 내려앉으면서 앉는 거예요.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방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미세하기 때문에 약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2번 통에 쓸 때 마지막에 보세요. 배합비를 보세요. 마지막에 지금 그 물약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쓰는 양량이 보시면, 요 작은 통이 6.5리터, 큰 게 11.5리터예요. 그러면 18리터죠. 18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시는 양은 한 말에 해당하는 정도 양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딸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 통이면 한 200평 방제를 하세요. 물약으로 직접 때리는데 200평 정도 방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200평 곱하기 5이면은 1000평이면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00cc 들어가는 거예요. 100cc. 약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약값이. 그런데 기존에 독립분무기 하신 분들은 한 병 절대 안 넣으시죠. 거기다 더 넣으시죠. 2병 넣는 분 계시고, 거기다 또 약 이것저것 다 넣으시죠. 이것도 약을, 기전이 다른 약은 같이 혼합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기전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장님이 물약 방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혼합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는데, 어쨌거나 양량은 저희는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원리는 간단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 나뭇잎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나뭇잎이.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분무기를 치게 되면은, 독립분무기 아시다시피 압력이 세잖아요. 압력이 세니까 이거를 탁 쳐요. 탁 치면 얘가 딱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이게 팔랑거리지를 못해요. 이게 팔랑거려야 되는데, 팔랑거리지를 못하니까 앞에만 계속 맞고, 어쩌다 뒤에 맞고, 어쩌다 뒤에 맞고 하다 보니까, 약은 겁나게 맞는데 여기 뒤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치실 때 한 2m나 3m 뒤에서 조준해서 천천히 치시라고. 그러면 이거는 압력이 그다지 세지 않고 이게 미스트처럼 입자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안에까지 싹 들어가면서 이게 잘 붙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잘 활용하신 어떤 사장님은 어떻게 방지하시냐면, 물약으로 치실 때 그냥 가운데서 그냥 쭉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쭉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기계가 암만 뒤에 안에가 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에서 한번 치고 나가고 반대에서 오게 되면은 더 안쪽까지 잘 묻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갔다가 한 군데서 너무 여기 내가 그냥 끝까지 다 넣을 거야 라고 생각 안 하시고 쭉 갔다가 다시 한번 오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현장에서 하시는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야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제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약 하실 때는 요거 한 통 다 비우는데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200평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고추, 토마토 이렇게 높은 것들 200평 칠까요? 못 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실 양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를 추천해드리는 뭔가 하면 연기로 한번 방지하시고 폭으로 2번 방지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쉬마다 싶으면 그때 물약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로서는 비료 하실 때는 굳이 이 뒷면까지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연면 시비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빠르게 축축 치고 나가세요. 왜? 안에 떴다가 다 나중에 내려앉으면 붙어요. 그때는 전착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전착제 사용하시면 잘 붙으니까. 전착제는 규정된 양. 너무 많이 하시면 또 그것 때문에 약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규정된 양만 사용하시면 방제는 상당히 잘 된다고 지금 현재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지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오늘도 지금 저희 노지 지금 저희 오늘만도 세대 주문 예약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기계는 SS기가 못 들어가는데 집중 타격할 때 이렇게 껍데기 그 사이사이 이런 데 알이 것들은 녹일 때 그때 이걸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이걸 연못을 메고서 거기서 하실 때 이 기계를 사용 보조용으로 SS기 보조용으로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밤 농장이라든가 호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람이 위로 올라갈 때 밑에서 연막으로 연막이나 안개로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쫙 올라가면서 약을 그때는 노지에서 연막을 할 때는 양량을 좀 늘리셔야 돼요. 양량을 늘리셔서 쫙 하면 밑에서 위로 쫙 올라가면서 얘들을 나박나비 성충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떨어지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날랐다가 요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연기를 순간 지나가면 맞았는데 그만큼 방제력이 좋은 기계니까 어느 상황에 됐든지 간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포복식물들. 최근에 이제 전라도 이제 고창, 김제 그쪽에 수박하시는 분들, 성주에 참여하시는 분들 포복식물이잖아요.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분들 그냥 미치고 환장한대요. 좋아서. 그분들은 연막을 어떻게 나오시냐면 등에 메고 구름마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도. 다 있는데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 빠르다. 이렇게 그냥 등에 메고 이렇게 하고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녹아요. 그래서 한 분이 2번 녹였어.
기계 2대를 사셨는데 2대 다 녹인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닿아요. 이렇게 잡고서 그냥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안전하잖아. 앞을 보고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거리를 어느 정도 시간만 계산하셔가지고 걸어 나오시면은 걸어 나오시고 끄고서 그냥 바로 옆동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렇게 방제를 하시는 거고, 옆면 시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옆면 시비는 그냥 그분으로 그냥 이러고요. 대충 아니까 몇 번 해보니까 아니까 앞으로 나면서 이렇게 흔들며 나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장님들이 이제 방법은 찾으시면 돼요. 이 기계를 얼마나 어떻게 잘 활용하시냐는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 세정제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저 유튜브에 보면 이 세정제하고 이 가열관 뚫는 문제를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그 약들이 유제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유제도 어떤 경우에는 기름 성분이 뭐 60%, 70%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10% 들어가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고창의 한 사장님이, 그 사장님은 림오일 그 수준이 60%짜리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게 자꾸 막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힐 수가 없는데 왜 막힌다 그러는, 그분이 유독 그렇게 고함량의 오일 성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좋아하신 스타일이. 그래서 그분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이 기계를 써봤는데 나 이 기계 없이 이제 방제 못하는데 이거 막히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면 이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요거를 원래 이게 청소 끝나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청소 끝나고 이제 요 반 뚜껑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물 500ml 넣고 한 번 더 딱 쏴주면 쫙 청소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그럴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하도 막히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걸 굉장히 오래 쓰는데, 이분은 유제도 너무 함량이 너무 쓰다 보니까 잘 막히니까, 혼자 이제 머리를 쓰신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안 막히더라고. 이거를 넣어서 하니까. 아예 배합할 때 넣었대, 약에다가. 근데 넣으셔도 되는 게 용감,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 식품 원료로 만드는 거예요. 인체에 전혀 필요 없는 식품 원료예요. 근데 이거를 넣어서 하니까 안 막힌다고 하면서 다른 약도 한번 해보고 다른 약도 다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는 청소 끝나고 나면 세정제를 한번 이걸 넣어서 한번 해주시면 확실히 덜 막혀요. 영원히 덜 막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소모품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젠간 막혀요. 근데 이걸 청소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세정제를 안 사용하시면은 훨씬 빨리 막히죠. 그리고 쓰는 약이 유제 성분이 기름 성분이 많을 경우에는 더 빨리 막히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또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분 하나 더 사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방제 끝나고 나면 요거 싹 빼가지고 요 원액을 주사기로 해서 싹 집어넣어서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가 다 뚫리거든요. 실제로 이거 뚫는 방법이 그거예요. 완전하게 막히기 전에 밑에서 주사기로 싹 밀어넣은 다음에 위에 뽀글뽀글 나오고 이거 딱 막아놓고 걸어놓고 있으면 안에 뚫리거든요. 이제 그 사장님이 제 영상을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 없이 이걸 한 번 딱 끝나고 나면은 해서 걸어놓고 새 거 끼고 그대로 이렇게 할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좋은 기계를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방제를 잘 하셔서, 농사에서 가장 어려우신 게 사실 방제잖아요. 이 방제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 다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제가 궁금합니다. 폭이 얼마나 퍼집니까? 폭이 아니라 나가는 거리가 하우스 안에서는 한 8m 정도 나가요. 8m? 네. 8m인데 퍼지는 거. 퍼지는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뭔가 하면, 보세요. 물약을 할 때는 어차피 조준 사격이에요. 물약을 할 때는. 조준이잖아요. 이게 한 폭 이 정도로 나가요. 물약을 했을 경우에 퍼지는 게. 근데 연기는요, 딱 하면은 바닥을 쏘면 이게 착 퍼져요, 그냥. 순식간에 돌아버려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연기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순식간에 돌아요. 포그도 바닥을 쏘면 이게 바닥을 치고서 올라가면서 다 순식간에 돌아버려요. 물약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연막으로 얼마나 순식간에 퍼지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나가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연막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연료 펌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여기 연료를 여기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휘발유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분히 있고,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이제 기름이 올라오는 걸 이제 보면 여기 기포가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기포가 올라와요. 기포가 없을 때까지.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안에 이걸 털어주셔야 돼요. 이 안에 이걸 털어주셔가지고 이 안에 휘발유가 있는데 휘발유를 털어주셔야 나중에 퍽하고 놀라지 않아요. 예. 냄새 나죠, 지금요. 예. 자, 이렇게 털어줬고, 그 다음에 남은 일은 자, 남은 일은 이제 스위치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메고 하실 때나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아직 가열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기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연막재는 기름 베이스거든요. 식물성 기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좀 판을 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안 미끄러지니까. 가열을 시작합니다. 보셨죠? 굉장히 빠르죠? 설산량 엄청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방제 끝난 거예요.